레이커즈 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25년 10월 29일 수요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139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네, 이제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라는 이 책을 다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저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미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 큰 변화가 다가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동의를 하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미래에는 우리가 엄청난 큰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기술력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사회에 적용되는 시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또 국가별로, 예를 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경쟁적으로 AI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들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의식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은 발전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저자는 이 발전된 AI 기술이 우리 생명의 연장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신체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뇌의 확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분은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분은 그렇게 됐을 때, 미래가 왔을 때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리주의처럼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고통이 없고 결핍이 없는 사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사회, 이거가 정말 그 멋진 신세계와 1984의 우토피아와 다른 점이 저는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이분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은 성적인 욕구나 더 그레이터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자아 실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발전된 기술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 일반 모든 대다수에게 그 기술들을 적용을 시키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적용된 기술이 다 퍼지는 순간 인간이란 종족은 평등화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AI가 ASI라고 표현되는 어떤 2040년, 2050년대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지능의 AI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체계가 생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AI가 관리하는 그런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거꾸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어떤 호모데우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AI를 접목시켜서 진화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기술력을 대다수에게 적용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평준화가 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저는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자본의 축적과 기술력의 발전을 빨리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그 상위에 올라가야 되는 준비를 빨리 해야겠구나. 그것이 어떤 인생의 미래에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생과 초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분 저자는 미래를 정말 낙관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상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미래는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로 그런 미래를 원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은 다 개별적으로 생각이 다 다르고 경험에 의해서 자기만의 주관이 형성이 되는데, 옳고 그르다는 것을 각자가 판단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분명히 옛날의 러다이트 운동처럼 진화된 새로운 초인간들에 의해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사회가 온다면 거꾸로 불안정하게 되는 사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메모한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고 뒤에는 제 생각을 또 간단하게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수립될 기술들은 전 세계에서 막대한 번영과 물질적 풍요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이 힘들이 사회에 유례없는 속도의 적응을 강요하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 2018년 OECD 보고서는 32개국 전체 직업 중 14%가 향후 10년 사이에 사라질 확률이 70% 이상이고, 맥킨지의 23년 보고서에는 오늘날 선진국 경제에서 전체 근무 시간 중 63%는 이미 현재의 기술로도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에 소요되고 있다고 본다. AI의 역량이 인간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강화되지 않은 인간이 필요한 작업은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AI보다 더 완전히 융합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이 상당한 혼란에 내몰릴 것이라고 이겨냈다. AI가 수많은 분야에서 유례없는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면서 물리적 생존을 위한 투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2030년대 절반까지, 대다수 국가에서는 2030년대 후반까지 보편적 기본소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가 사실상 시행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삶의 물리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하지만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침내 물질의 필요의 가용성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의 주요 과제는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과 짧은 삶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견해는 죽음의 비극을 좋은 것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다. 나노기술 혁명은 모든 요소의 비용을 낮출 것이다. 원자재는 자동화를 통해 추출과 합성 비용이 크게 낮아지고, 값비싼 인간 노동력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값비싼 공장 기계는 가격이 저렴해지고,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자율주행 전기차는 운송 비용을 크게 낮출 것이다. 제품의 가치를 이루는 이 모든 요소가 저렴해짐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정보의 상대적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나노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최적화된 신체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오래 달릴 것이고, 바다 밑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고 숨을 쉴 것이며, 원한다면 날개도 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 태도를 견지하며 AI의 힘이 널리 분배되어 그 영향에 인류 전체의 가치가 반영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이렇게 될까요? 이게 한 10년, 20년 안에 이루어질 세상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런 AI에 관련되고 이런 기술력이나 발전들이 우리 안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지 잘 못 느끼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안에서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어보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일자리에서도 많은 정리해고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AI를 활용해서 계속 하지 않으면 뭔가를 꾸준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고용의 안정이나 사회적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지금 상태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대는 이미 흘러가고 있고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일은 이 변화하는 AI 시대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해서 내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국가적으로 AI가 발전되는 기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겠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가치 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